이제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기요신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쭉 훑어봤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마 그 당시의 권술 유파들, 종류들, 그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이제 무편으로 넘어오는데, 무편은 당순지 선생인데, 이 당순지 선생은 척계강보다 약간 선배야. 약간 선배인데, 그래서 이 무편이라는 책은 출판이 굉장히 늦게 이루어져요. 몇십 년 뒤에 출판이 이루어져. 그래서 정확하게 몇 년도에 출판됐다는, 몇 년도에 썼다는 이야기를 하기 힘들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기요신서보다 먼저 써졌고, 기요신서의 척계광 선생이 이 내용을 참고로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대개 지금 현재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3대 무예저서라고 그러면 당순지의 무편과 유대유의 검경과 척계광의 기요신서인데, 세 사람이 다 유명한 이 왜구를 박멸하는 장군이야. 근데 이 사람은 검경해서 마치 금술책 같은데 이게 사실은 곤술이야. 실제 내용은. 그런 건데. 어쨌든, 이 당순지의 무편 속에 권이라는 편이 나오고, 그것이 아마 지금까지 봐서는 중국 무술사에서 맨손 무술에 대한 제일 먼저 나온 전문 내용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총 1154자로 기요신서 2배 이상이 돼. 그런데 이 무편에 나오는 권은 기요신서처럼 뒤에 그림과 동작 설명 없어. 그냥 말로만 약간 가결이라는 것만 나오는데, 그래서 전반에 166자가 요 이론편이에요. 권세 이론. 그 다음에 후반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요것만 조금 들여다보고 이거는 빨리빨리 넘어가 버릴 거예요. 요걸 나누어 보면 10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단락은 제일 처음에 입론 들어가는 머릿말에 권학 이론의 그 중요성을 설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아까 봤던 우리 권파, 무슨 무술이 있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무술 명칭 이름 좀 나와. 3명, 기술 명칭 3명 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장권 단타를 수련할 때, 연무할 때 어떤 요령이 뭐 약간 나와. 아주 뭐 체계적인 그런 요령은 아니고, 띄엄띄엄 나와요. 그 다음에는 수법, 이 몇 가지 기술에 대한 가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재밌는 건데, 량취세법이라고 해서 전술 동작, 페인팅 기술에 대한 게 나와. 주고 하는 거. 그거. 그 다음에는 발차기 수련법 나오는데, 요거 또 뭐, 그 당시 사람 발차기 저렇게도 수련했구나 하는 걸 엿볼 수 있어요. 이 앞에 부분은, 단락을 나누면, 권세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는 요 양법에 대한 설명, 장단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는 기술의 어떤 그 중요한 요점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씩 보면, 그래서, 권법에는 정해진 세가 있으나, 실제 기술을 쓸 때는 정세가 없다. 정해진 세가 없다. 변하면 무정세, 정해진 세가 없어. 그러나, 부실세, 세를 잃으면 안 된다. 실세. 세를 잃는다는 뭐냐면 아무리 실전 중이라도 중심을 잃거나 이상한 자세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을 통해서 익혀진 몸에 완전히 자기화되어 있는 자세가 잡히면 어떤 상황에서도 정해진 세를 따르지 않더라도 중심에 맞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이 나온다는 것이지. 그래서 기본에 숙련된 사람은 나중에 기본을 벗어나더라도 기본을 잃지 않는다.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파세, 파라는 말은 잡는다는 말이야. 파악한다. 제대로 우리가 의미를 딱 쥐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파세, 세를 내가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기본을 통해서 품새를 통해서 제대로 자세가 딱 잡혀지면은 싸움할 때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더라도 파세, 세를 잃지 않는다. 세를 취할 때, 작세지서, 세를 취할 때, 자세를 기술 동작을 펼칠 때 허가 있고 실 동작이 있어. 허 동작과 실 동작이 있어. 여기서 허라는 것이 량이라고 그래.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허는 뭐? 페인트 동작이. 내가
툭 주는 거지. 이렇게 툭 주면 그게 하면은 두 번째로 때리는 거지. 그래서 마치 취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량하는 동작이다. 이건 이제 본동작, 실동작. 그래서 요 개념이 이때 벌써 나오고 있다. 거리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권가에서는 이 어떤 그 주어진 거리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장단타, 장단타에 그 장거리와 단거리, 짧은 거리와 긴 거리에 모두 다 익숙해져서 완전히 잘 깨달아서 긴 거리, 짧은 거리도 다 잘할 수 있어야 마침내 작수, 고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까 장권 단타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장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권도 기록이 거리 정도 하는 거 이거 다 장권이야. 장타야. 멀리서 발차고 들어가면서 주먹 깊게 지르고 이런 거 다 장타. 단타는 거의 몸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접근절에서 치거나 잡거나 꺾어 넘기는 그런 무술들이에요. 그래서 중국 무술에서는 이 장타, 단타 구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북쪽 무술들은 장권이라고 하고 남쪽 무술들은 남권은 단권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짧아. 그리고 주로 이 공격 거리를 바짝 붙여놓고 하는 무술들이에요. 북쪽의 무술들, 북파 장권 계통은 동작이 크고 연결되고 차고 날고 뛰어 들어가는 이런 동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장권과 단타를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무기를 쓸 때 장권, 장타, 단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이나 봉을 쓰면은 장이 되고, 금이나 짧은 무기를 쓰는, 그리고 또 거리가 이 창이 긴 무술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칼을 쓰는 사람들에게 거리가 접근해서 안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긴 걸 가지고 짧게 활용하는 법, 짧은 걸 가지고 길게 활용하는 법, 이런 어떤 전술 개념이 무기술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요게 이제 좀 재미있는 건데, 기술을 배우는데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걸. 기술에 있어서는 정밀함을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많은 걸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숙달을 추구해야 되고, 이게 글자가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데, 최근에 내가 보니까 이걸로 해석을 하더라고. 최복 교수는 이걸로 해석했는데, 찾는다, 수사한다 할 때 수사, 찾는다로 해석했는데, 중국 자료를 하나 뒤졌는데, 이걸로 해석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거는 뭐냐면, 말을 탄다는 뜻이야. 운전하는 거. 구사하다. 우리가 뭘 구사하다 이런 거 쓰지? 그 뜻인데, 이 글자의 오기가 이거 같아. 그래서 이 글자로 보는데, 이 글자는 능숙하다, 빠르다, 이런 뜻이에요. 속도.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 헌자라는 것은, 독한 걸 말하는데, 나쁜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좀 싸나운 거, 매서운 거, 무술에 쓸 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기술의 정확성, 다양성, 숙달, 그 다음에는 속도, 그 다음에는 날카롭고 매서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둘이서 다 정확하면 많은 놈이 이긴다. 그러니까 기술을 더 많이 익힌 사람, 종류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둘 다 익힌 정도, 양이 비슷하면 누가 이겨? 숙달된 놈이 이긴다. 숙달도가 비슷하면 누가 이겨? 빠른 놈이나 매서운 놈이 이긴다. 그래서 그 순서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겨루기를 하는 거, 실전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하는 거지. 기정, 정확성. 정확하게 배워야지. 엉터리로 배우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보면 막 종교를 많이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 되게 소비적으로 무예를 익히는 사람들이 막 많이 알려고. 근데 보면 엉터리야. 아무것도 하나도 안 돼. 10가지를 배우면 뭐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정확함.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기술. 이제 하나가 아니고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숙달. 숙달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는 빠르고 몸에 익혀서 제대로 나올 수 있게. 그 다음에는 매서움, 날카로움. 기술 좋아. 너무 착해.
절대 그 선수 큰 경기 못 이겨. 기술이 좀 단순하고 좀 그런데 쉽게 안 지는 선수 있어. 그 차이야 이게. 멘탈 중에서도 특히 이 투지, 그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요즘 우리 대표 선수들한테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야. 제일 많이 내가 주문하는 게 이거라고. 좀 집착이나 그다음에 좀 뭔가 좀 이렇게 매운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이야. 너무 편안하게 상대를 해주거나 내가 너무 마음 좋게 게임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당시의 입장에서 무술을 수련하는데 뭐가 중요하지? 하는 걸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무예도부 통제에 보면 기의 질이라는 제일 앞에 나오는 그게 무예제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교 선생이 무예제보를 지은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자기가 무술을 명나라 군사한테 배우는데 항상 배워도 뭔가 부족하고 잘 모르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날 허유격을 만나가지고 간절하게 물어봐, 이제 몇 가지를. 그런데 그 중에 자꾸 물어보면 허유격이 뭐라 하냐면 말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뭐 말로 해주고 싶지만 말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가 그냥 그 해주기 싫어서 그런 말이 아니고 무술이라는 건 직접 몸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물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 말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 대강이나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일담, 이력, 삼정, 사쾌라는 이야기를 해요. 첫째, 간이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술하는 사람끼리 붙으면 누가 이겨? 간 큰 놈이 이겨. 쪼는 놈, 겁내는 놈, 자신감 없는 놈은 무조건 지는 거지. 싸움하는데 이건 절대적인 거거든. 기술 문제가 아니야. 무조건 간 큰 놈이 이겨. 나도 여기에 100% 동감. 두 번째, 힘센 놈이 이겨. P급하고 헤비급하고 붙으면 P급 못 이겨. 그 이야기야. 힘이 절대적인 차이가 나면 기술적으로 조금 위에 있더라도 힘들다. 일단 힘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정확해야 된다. 기술을 배웠는데 흉내만 내거나 기술을 엉성하게 배웠으면 그건 안 배운 것도 못하다 이거지. 마지막으로 빨라야 된다. 스피드를 제일 마지막에 내놨는데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태권도 하는 사람끼리 싸움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누가 이길 것이냐 뭐 그런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태권도가 아니고 손에 창이나 칼을 쥐어놨으면 더 심할 거야 아마. 이것도 기의 지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허유격이가 하는 이야기인데 한교 선생이 여러 가지 그 품새의 각종 무기술이나 이런 것의 품새의 다양한 기술 동작에 대해서 헷갈려 하니까 허유격이가 도는 본래 일체 하나다. 도는 본래 하나다. 흩어놓으면 만 가지로 다르게 된다. 우리가 무술 태권도 동작이 수백 가지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도는 하나다. 많은 것이 아니다. 가장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바둑의 새와 같아서 그 수가 많은데 바둑 수가 막 수천 수가 되는데 실제 한 100가지만 우리가 뭐라 그래? 바둑 책에 나오는 거 뭐라 그래? 그걸 정수라 그러나? 뭐 있잖아. 기본 바둑 그 포석의 기본 정석 100가지만 능통하면 가히 국수를 할 만하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일일이 다 모든 걸 배우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도 개별 기술보다는 기술 밑에 깔려 있는 더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고민을 표현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새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근데 이 새가 이제 뭐냐 하는 거지. 새가. 그래서 권유 세자 소위 위변화야. 원래 정세라는 것이 있는데 정세는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지. 나는 그 뜻으로 이걸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구비를 가리키고 뒷구비를 가리키고 주춤서기를 가리키고 어떤 막기 동작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그대로 써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해놓은 걸 배워서 나중에는 그것을 가지고 변화시키라. 응용시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변화의 토대로 정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이야기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라는 것이 무해도부 통지 군법에 세로 돼 있잖아. 1번 무슨 세, 2번 무슨 세 이렇게 근계독립세, 중사평세 세로 쭉쭉쭉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세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야. 세라는 게. 그 기술의 외형적인 모양, 기술의 모양새가 일단 세다. 표현이 나타나는 그 모양새. 그래서 이걸 가세라고도 하는데 나는 이것이 우리말로 품, 영어로 폼하고 가까운 거 아니냐. 그런데 새가 이렇게 딱 한 가지 뜻으로만 굳어 있는 것은 아니야. 새가 너무 마음대로 되면 정세가 없으면 그냥 혼란이 되기 때문에 새는 일단 기본 틀을 묶어주는 하나의 개념이다. 그런데 이 새가 점점 용어로 쓰이면 복잡해져. 첫째, 정적인 모양새인가 동적인 건가? 무슨 말이냐? 저 스톱되어 있는 요 모션이냐? 아니면 일로 가는 과정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냐? 양면성. 두 개 다 있는 것 같아. 때로는 정해져 있는 어떤 동작을 표현하는 요 형태를 표현하는 요 이름일 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움직임이 여기까지 오는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데는 보면 단일 기술 동작. 한 가지 동작인가 아니면 그 속에 연결되는 동작이 들어있느냐. 한 세트의 공방 동작이냐. 무해도부 통지는 한 세트야. 한 동작이 한 자세가 아니야. 두세 가지가 포함돼서 하나의 새 이름으로 돼 있어. 그래서 그때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보면은 동작의 형태, 폼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는 한 세트의 기술, 맞고 치고 혹은 맞고 넘기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새는 법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래. 법은 원리를 말하는 거. 혹은 응용 방법을 말하는 거. 그래서 동작 원리와 활용 원리를 그 속에 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새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것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새 법, 겉으로 드러난 동작의 형태와 법 속에 들어있는 활용 원리, 움직임의 원리, 이것이 다 우리가 새법이라는 말을 쓰잖아. 새법. 그래서 새법이 되는 거예요. 모양과 원리, 기본과 활용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새법의 변정법이다. 정세, 무정세. 정세는 뭐야? 정해진 거, 딱 짜여진 거. 우리가 기본이라고 규정한 거, 정하다 할 때 정세. 무정세는 그거 없는 거. 왜 없어? 실제 싸우는 상황에서 내가 그대로 못, 야 기다려, 나 이거 자세 취해야 돼. 할 수 없잖아. 나오는 대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정세와 무정세. 정세와 무정세의 가운데 있는 건 뭐? 파세. 내 몸속에 이 기본이 완전히 돼 있으면 어떤 상황에 내가 응용 동작을 해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싸움 구경하는데도 보면은 야, 새끼 멋있게 싸우네. 멋있는 동작이 나오는 거지. 막 깨진 동작이 안 나오는 거지. 억지로 동작이 안 나오는 거지. 그게 이제 그만한 수준이 되는 걸 새가 몸속에 완전히 포착 파악되어 있다. 파세. 그 다음에 실세는 태권도를 한 놈이 싸움하면서 중심도 못 잡고 막 뒤로 밀리면서 막 힘도 못 쓰고 이런 거죠. 새를 잃어버린 거. 기본을 도저히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는 실세. 작세는 내가 어떤 동작을 취하다. 동작을 내가 상대방 싸우려고 할 때 동작을 탁 잡는 거.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탐마새나 기고새나 현가교의새, 근계독립새 이런 새가 한 자세를 어떤 특정한 자세를 말하는 건가? 근계독립 자세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그 근계독립과 관련된 연결된 기술 동작을 말하는 건가? 아까 이야기했지. 이거는 무해도부 통지나 기호선생 읽으면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데 많은 경우 물고 들어가. 한두 가지 동작 움직임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공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